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 갤럽에서 오랜만에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결과를 내놨어요. 조사 기간 중에 이제 공휴일이 들어가면은 발표를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노선은 지켰네요. 22%입니다. 네. 예, 지난번에 20% 깨지나 그렇습니다. 했는데 최저치가 20%였고요. 예, 22%로 지난번 조사보다는 23%에서 1%가 빠졌고 부정은 69%. 그렇습니다. 70% 거의 육박했네요. 예. 리얼미터에서는 70%가 넘었어요. 맞습니다. 71.3%요. 예, 1%가 부정 평가는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수도권 이 보수층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괴멸됐죠. 네. 예. 서울의 경우는 24 대 70, 인천 경기는 18 대 74. 수도권에서는 부정평가가 7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심각한 것 아닙니까? 왜 심각하냐? 짧게 말씀드리면 대선 때는 한강 주변을 다 싹쓸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북도 적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으로 확보를 했던 겁니다. 대선 때. 예. 그런데 와르르 무너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곳이라고는 강남 3구, 용산도 용산 전부가 아니라 용산 일부. 예. 그러니까 지금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대통령은 전광판 안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선거 때 이렇게 되면 판판이 서울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교육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 48개 구가 아니겠습니까? 48개 구 중에서 이렇게 되면 정말 뭐 5개 건지면 잘했다. 지방선거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아니 48개 중에서 5개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인천 경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예, 거기는 뭐 거의 싹쓸이 당할 그런. 그렇죠. 지금 인천은 뭐 겨우에야 2석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와 비교를 하더라도 무너져도 너무 무너져 있다. 보수층을 보니까 보수층이 긍정평가가 38, 부정평가가 56이에요. 중도는 19 대 70이니까 또 말할 그렇습니다. 것도 없고. 예. 특히 이번 부정평가는 뭐 다 예상했던 대로 전에는 부정평가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 의대, 그렇습니다. 증원, 의정 갈등 문제였는데 예.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로 맞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8%가 올라버렸어요. 경충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예요. 오로지 지금 이거는 다른 이슈가 아니라 김건희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63%, 네. 필요 없다 26%인데 보수도 47대 46으로 필요하다가 예. 더 많아요. 그리고 공개 활동 줄여야 한다. 줄여야가 67, 적당하다가 19. 근데 보수는 늘려야 한다가 5%, 줄여야가 63%입니다. 줄여야 한대요. 예.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도 줄여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예. 특검법에 대해서. 근데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활동은 줄여야 한다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국민 지지층마저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평가를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아주 박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TK 31대 54예요. 네. 긍정이 31, 부정 54. PK는 더 말할 것 26입니다. 26. 네. 그리고 부정이 46입니다. 그러니까 영남권도 무너져 버렸다. 그렇죠. 텃밭도 날아가 버렸다. 뭐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수도권의 민심, 특히 서울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교육감 선거였죠. 교육감 선거입니까? 여기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딱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여기서만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25개의 구 중에 4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나마 지난 총선 때는 마포에서도 그래도 승리를 좀 거뒀었는데 그렇죠. 일부라도 조정훈 의원이 있었죠. 네. 도봉도 있었고. 네, 김재섭. 근데 이번에는 뭐 더 쪼그라드는 데다가 지난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는 보수가 전부 합치면은 58.56%입니다. 예. 그 당시도 보수가 네 사람이었죠. 박선영, 윤호상, 예. 조영달, 조전혁. 조 의원은 38.1%로 아주 격차가 그래도 보수하고 차이가 났는데 1위를 했기 때문에 조 의원이가 서울시 교육감이 됐잖아요. 조희연이죠. 네. 예, 조 의원이가.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거의 뭐 양자 대결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전혁이 45.93, 윤호상 3.81, 그 다음에 정근식은 50.24. 그러니까 조전혁과 윤호상을 합치면은 49.74로 합해도 못 이겨요. 합해도 예. 과거에 얻었던 보수 그 표에서 엄청나게 쪼그라들어 버는 거죠. 합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는 그래도 보수가 절반이 넘었던 이유는 뭐냐면 대선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교육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그래도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시가 되는 교육감 선거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나와서 서울시 교육감은 그래도 에이 진보 쪽은 아니지. 조희연 봐라 망쳐 놨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낮죠.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명태균 어수선하죠. 투표하러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서초구가 또 이번에 조전혁 후보가 투표를 많이 얻은 강남 쪽은 투표율이 좀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런데 그래도 기대만큼은 안 높은 거예요. 적어도 조희연이 잘못했다 그러면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나와줘야죠. 근데 나가고 싶어도 지금 나라 꼴이 뭐 어수선하고 왜 나가 내가 그냥 치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보수층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만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윤석열 한동훈 대표가 좀 협력하면서 뭔가 분노를 진보 교육감에 대한 분노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게 있었다면 나와서 얼마든지 투표했을 텐데 그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어수선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특히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 그렇죠. 인천 강화죠. 예. 거기에는 국민의힘이 박영철 후보가 50.97, 민주당의 한현희 후보가 40.12로 8.85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는 18.6% 차이인데 이렇게 또 쪼그라들어. 그렇죠. 여기가 배준영 의원이에요. 예. 배준영 의원인 게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주 확실한 데 그렇죠. 뽑으면 강화예요. 인천이 제일 여기 이제 중동 옹진 강화인데 여기가 제일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여기는요 다른 그 민주당이나 무슨 무소속이 안 돼요. 이 지역구 자체가 강화는 왜냐하면 이게 안보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차가 오히려 부산보다 더 좁아요.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든 건 지금 수도권이 비상이에요, 비상. 비상이 아니라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응급사태예요, 응급사태. 응급상태입니다. 예. 대신에 부산 금정구 경우는 윤희련 61.03, 김경지 38.965로 22% 이렇게 차가 났어요. 그래서 부산의 경우는 앞서도 이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도 안 되는 지역인데도 여기는 또 의외로 22% 차이가 났고 압승을 거두다시피 했는데 그걸 놓고도 지금 친윤계에서는 그 한동훈 효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 세력들이 몰려 나온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요 전달을 분명하게 드릴게요. 지금 부산 금정구의 유권자들이요. 유권자들이 한동훈 때문에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금정구 유권자들 말이 제일 정확한 거 아닙니까? 금정구 유권자들이 이렇게 표본 추출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금정구 유권자들 지금 인터뷰한 내용 다 빅데이터로 긁어 모아 보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짠하니까 여론조사도 여론조사 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김어준 여론조사인 여론조사 꽃에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의 김경지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하고도 유세가 다릅니다. 가서 막 심장을 토해내고 간을 토해내고 12지장을 토해내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짠한 겁니다. 네. 오죽했으면 대통령 지지율 낮죠. 대통령이 독대도 안 해준다 그러죠. 짠하게 했으면 근데 명태균 사태 일어나죠.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이 동훈 효과다. 고 박사님 잘 아시지만 재보궐선거 같은 데는요 마음이 안 내키면 안 나가요. 예. 그런데 동훈 효과가 뭐냐면 동원 효과입니다. 짠해. 예. 짠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유세 듣고 그 유세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보궐선거는 원래 재보궐선거는 싸늘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운집한 이유는 뭐냐? 안 됐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예. 선거에서 제일 여러분들 큰 효과를 불러오는 건 뭐냐면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대. 그게 이번에 부산 금정구의 민심입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영 부산 시당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거봐 내가 열심히 뛰면 된다 했잖아. 그렇게 격려를 했다고 그러네. 뭐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한 대표한테 나 전화 때문에 된 거야. 뭐 이런. 한 대표한테 전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화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입니다. 이것이 정치다.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네. 한 대표 너무 잘했어. 그러면 또 대통령 지지율 올라갑니다. 우리가 무슨요 누구 편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잘 지내면 좋을 일만 있지 나쁠 일이 뭐가 그럼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치고 협력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보선이 끝난 뒤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곡성이죠. 곡성입니다. 거기 국민의힘 최봉희 후보가 나왔는데 3.48%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나 금정보단도 영광은 뭐 후보도 못 냈고요. 사람이 그렇죠. 없어가지고. 예. 제일 먼저 찾아간 뜻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달마대생가요? 아닙니다. 곡성으로 간 까닭은 동문이 곡성으로 간 까닭은 저는 미래다. 미래. 대선이다. 비전이다. 왜냐하면 서진 정책 안 하고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군요. 곡성을 간 게요.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득표를 바꿔 놓습니다. 곡성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다 내려다 봅니다. 그래, 아이고 한 대표가 아이고 호남을 챙기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한동훈 대표가 서진 정책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칼럼도 썼지만요. 제가 한 30년 이상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호남을 호남으로 보시면 안 돼요. 호남은 수도권입니다. 호남은 인천이에요. 호남은 경기예요. 호남은 서울입니다. 영광은 후보로 안 됐지만 딱 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 곡성 유권자가 보는 게 아니라 서울의 유권자들이 딱 보는 겁니다. 우리 고영신 TV 보는 분들이 딱 보는 겁니다. 아, 한동훈 대표가 뭘 좀 안 해. 왜냐하면 호남에 공들인다고 해갖고 보면은 뭐 번개불에 콩고무듯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지속되질 않아.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대표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호남 인재를 많이 이게 뭐냐면 호남 영남 편 가르는 게 그래야 전 국민이 감동을 합니다. 전 국민이. 그걸 지금 그리고 부산을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부산 가지 않습니까? 부산 또 갑니다. 하지만 딱 가면서 딱 상징적인 효과를 노리면서 딱 가서 뭐라 그러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영광에서 40%밖에 못했던데 절반을 못 넘은 거예요. 예, 이거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두 곳을 다 가져갔지만 41%밖에 안 돼요. 41.08. 4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강화와 금정은 50% 넘어요. 부산은 보십시오. 금정구는 22%포인트. 심지어 여론조사꽃이 김어준 조사회사가 이긴다고 했던 그곳을 62%. 이겨버렸잖아요. 총선 때 13%포인트보다 격차를 더 냈어요. 그런데 이게 한동훈 효과가 아닐까? 동훈 효과죠. 왜냐하면 아니 유권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동훈 빨아주는 게 아니에요. 금정구에 있는 유권자들이 아이고 짠하대 6번이나 왔다고 그러면서 찍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라든가 보선 결과를 보면은 이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의 응급 상황이다. 이걸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내후년이면 이제 지방선거 아닙니까? 오세훈 물러나면 당선시킬 후보자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경기지사 마땅한 대안도 없잖아요. 경기지사 후보자 있습니까? 나경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